그다음 대출 금액은요. 전세금 차액만큼 지원하겠다 이런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에 차액을 상환받도록 하겠다. 이 대출 금액 한도는 케이스별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인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해야 되고 반환 보증 보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추가 약정도 해야 된다. 케이스별로 다르네요. 자,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지금 세입자에 나가는 날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 날이 같은 경우죠. 그 다음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일단 내보내야 되는 경우, 그 다음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다 전세금 반환 목적 외로는 다른 용도 쓸 수 없다. 그리고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이제 확인서를 쓰게 되는 거겠죠. 반환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 각각의 경우마다 특약이 또 있는데 후속 세입자가 바로 있는 경우는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를 해야 되고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일단 내보내는 경우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면서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체결했다면 체결했다는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반드시 상환해야 되고 근저당 감액 등기를 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하죠. 들어올 세입자가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된다. 이 내용이네요. 시행 시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은행 것만 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 제외된다. 그 다음 운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바로 있는 경우죠. 첫 번째, 집주인이 은행에 상담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 가능 한도 상담해 줘야 되고 집주인이 지켜야 될 의무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에는 반드시 세입자 보호 조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야 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은행은 집주인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대출금은 나가는 세입자한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후속 세입자가 바로 있는 케이스니까 후속 세입자 전세 계약서, 세입자 보호 조치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실행해 줘야 되고 일정 기간 내 반환 보증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해소하겠다는 대출 약정까지 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주인은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되죠. 보증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후속 세입자 전입 후 3개월 이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고 어떻게든 임대를 맞춰야 되는 경우인데 마찬가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상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심사에서 지급하는데 기존에 나가는 세입자한테 당연히 내주게 돼 있죠.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 지원한다. 그렇게 집이 공실로 있다가 후속 세입자가 맞춰져서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대출 실행 후에 1년 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요.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 그 다음 근저당도 감액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반환 보증 가입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의 경우가 이제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상담 신청을 하고요. 대출 심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조건이니까 1개월 이내에 전입했다라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은행은 임대인이 직접 입주해서 2년 동안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에 보면은 뭐 세부 흐름도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입자 보호 조치로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세 군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허그,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서 하게 되고요. 임차인 가입 특례보증은 7월 27일 발표 시점부터 출시했고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은 8월 말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는 특례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유형은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하네요. 보증금의 상한은 주택금융공사만 있네요. 10억.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서울보증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의 한도는 어디까지 보증을 해주느냐.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10억이라고 치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6억.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있어서 선순위 설정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고 치죠. 3억. 그러면 선순위 채권이 3억에다가 임차 보증금이 6억이니까 합하면 9억이고요. 주택가격의 90% 이하니까 보증 한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네요. 보증을 많이 해주네요. 90%까지. 네. 자, 그럼 보증료율은 얼마냐? 보증료 돈이 얼마나 뭐 중요하죠. 이것도. 보증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아파트는 연 0.13, 아파트 외에는 연 0.15, 서울보증은 아파트 외 0.183, 기타 주택은 0.208. 다만 LTV 비율에 따라 최대 30% 할인 할증.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가 더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뭐 LTV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아마 서울보증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보증료 납부는 당연히 임대인이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뭐 절차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단 후속 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전세 계약서에 반영해야 되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해야 된다. 직접 계약 안 된다는 거죠. 직접 계약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전세계약 특약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 보증료 부담 의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예시가 있으니까요. 예시대로 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 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 특례보증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전입 끝나고 학전일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특례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이 얘기죠.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보증기간 등에 납부 가능하며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내 보증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8월 말부터는 임대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특례 반환 보증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한방임대차 계약서 예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반환 보증 가입에 대한 그 문구니까 그 문구는 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몇 가지 관련한 주요 Q&A가 있는데 정책 취지 이런 건 넘어가고요. 요 부분은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반환 대출 수요. 이런 실제로 이제 뭐 항상 새로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꼼수들이 무수히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걸러지고 보완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당연히 이 규제 완화에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했더니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과연 다 걸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없는 전세도 만드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 자력 상한 불가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 싶어요.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비용 발생한다. 반환보증 가입해야 되니까 이거야 뭐 안 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대출금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보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3개월 이내에 반환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퇴거를 시켰어. 후속 세입자가 없어 당장. 내보냈는데 이 집이 팔렸어. 이 집이 매도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정산이 끝나면 뭐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죠.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달리 뭐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보다는 일단 빼놓고 세입자 내보내고 나서 집을 매도하실 분들한테도 DSR 완화 조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전세 시세가 내렸으니까 보증금 일부 돌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후속 세입자가 전에 월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지 이 경우 지원 한도 세입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규제 완화 조치는 가능은 한데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가 뒤에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에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없으니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뭐 그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다. 그다음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액 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퀘스천이 있는데 자가거주의 경우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가거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하에 지원한다. 자력 반환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내 소유 집은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그 다음 나는 현재 전세 거주 중이에요. 뭐 여기가 목동이라고 하고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 곳은 뭐 강남이라고 하죠. 목동에 내 집은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고 강남에서 나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입자 보증금을 내줬다면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전세의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만약 만기가 되면 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여기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데 써야 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 자료에 계속 나오는 자력 반환 가능 여부 확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거의 이 완화 대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다른데 전세를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만기가 얼마냐, 이걸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위에 뭔가 더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는데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후속 세입자가 없어갖고 일단 대출 받아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 1년 이내에 원래 후속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1년 이내에 구하지 못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세금 차액 대출 지원이 원칙이니까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네, 알겠고요.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인이 입주해야 된다. 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 포인트에서 과연 1년 동안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임대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본의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아마 이 규제 완화가 적용된 주담대가 아니라 일반 주담대로 전환하면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속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 약정기간 지나기 전에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후속 세입자를 드리기로 한 대출 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약정 위반 수수료라고 자꾸 몇 번 나오던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이 약정 위반 수수료는 아마 중도상환 수수료와 뭐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 그 금액 산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 지침을 준 게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은행권에 세부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다르게 적용될 수도,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반대로 자가거주 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마찬가지 가능한데 의사를 은행에 밝혀야 되고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속 세입자가 있든 후속 세입자가 없어서 일단 비워두든 또는 내가 들어가기로 했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또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약간의 수수료는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공인중개업소 방문해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여기 한방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자, 반드시 공인중개업소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서 하는가? 아까 나왔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세 군데서 가능합니다.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필요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권만 시행하는 이유, 그러니까 보험권도 안 되고 인터넷 은행 쪽들도 안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지금 조치 내용을 보다시피 뭐 특약도 해야 되고 뭐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이 기존의 임대인들이 자기가 대출 충분히 가능한지 상담도 이것저것 받아야 되고요. 인터넷 은행이 일단 상담 기능이 거의 안 되어 있죠. 전산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대출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거나 적용하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것만 우선 시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좀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번 편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강조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가 적용받는 LTV 한도보다 보증금이 더 많거나 같거나 더 많으면 대출 한도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 있는 거에 대한 뭐 금액만 크지 않다면 괜찮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이 10억인데 자기가 전세를 7억에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선순위 대출이 뭐 한 2억 정도 있는 건 상관없다. 그럴 세입자가 제가 봐서 없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 90%, 집값의 90%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출 2억, 뭐 정확히 얘기하면 대출이 아니라 설정되는 금액 2억까지는 선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개하시는 사장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 또는 임대를 놓는 임대인분들이 중개업자와 잘 상의하셔서 들어오는 세입자를 이해를 시켜야겠죠.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거 있다. DSR을 적용해도 전세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 대출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을 쓰게 되면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든가 불필요하게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DSR 충족이 되는 분들은 그냥 일반 주담대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없는 분들, 기존에 나는 지금 부채가 제로인데 세입자 퇴거자금,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DTI DSR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